자, 전원주택 투자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다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2000 서브프라임 모기지 올 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친구도 있고요. 제가 아는 형들도 뭐 양평 그리고 남양주 이런 데로 전원주택 지어서 갔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떤가 하면요.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형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간다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점심시간에 저한테 찾아와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사실 서울은 아니고요. 미사 신도시에 있는 20평 아파트였습니다. 공공분양이었고요. 2억 얼마의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10억대 찍었다고 합니다. 분양가보다 거의 한 4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억 정도에 팔고 경기권에 전원주택 엄청 넓고 좋은 거 한 10억 정도에 살 수 있다고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담으로 2015년 전후로 해서 공공주택 분양이 많이 있었어요. 미사, 위례, 세곡동. 그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인기 자체가 없었고요. 아파트 투자라는 게. 그리고 분양은 더더욱 인기가 없었어요. 그 전에 세금 규제가 매우 심해서 양도세 때문에 벌어도 번 게 아니다 해서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가 인기가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사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강남 세곡동 모두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받으려고 해도 현장을 한번 와보면은 너무 이게 동네가 안 좋다. 이런 동네에서는 못 산다 라고 말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실거주 조건이 좀 강했어요. 전매 제한도 그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첨되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청약에 당첨이 돼도 좀 심하게 생각하면 한심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재테크를 알고 공부하는 분들은 앞으로 좋아질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는 좀 불편하더라도 싼 분양가와 개발 호재로 여기를 분양을 받아서 실거주 조건 때문에 입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위례도 그렇고 미사도 그렇고 세곡동 더 많죠. 이런 택지지구에 20평대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꿈으로 거저 돈 벌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신경을 안 쓸 때 열심히 재테크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실제로 초기에 버스도 잘 안 오고 상가도 없는 항무지에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수년간을 산 분들입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거저 돈 벌었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다 그러고 청약 경쟁률이 세다 그러지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언제 그랬냐 듯이 부동산 경기가 식을 수도 있고요. 또 청약이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청약을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해서 청약을 받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사 20평대 아파트가 현재도 인기가 좋고 앞으로도 9호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팔기가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산 가격보다 너무 올라서 이거를 팔고 경기권에 가서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보니까 이 땅 투자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땅 투자하는 분들, 땅 투자하는 부동산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참 아파트랑 비교할 수 없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권에 이런 땅들의 전원주택 부지가 인기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아파트로 자기는 월세를 가고 일단 전원주택 부지를 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을 지을 그런 이제 청사진 그런 큰 꿈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이 미사 소형 주택을 소형 아파트를 팔지도 말고 더더욱 전원주택 투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저도 궁금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투자 결심을 하고 이제 다른 주변에 이제 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확인하러 가는 거지 그분들의 말에 의해서 내용이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제가 소형 아파트 팔지 말고 전원주택 투자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투자 선배들이 죄다 실패한 방법입니다. 전원주택 투자는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내 여유 자금으로 뭐 투자한다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원주택 하나로 올인한다.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땅 투자는 뭐 좋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땅 투자도 여유 자금에서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돈은 많이 들지만 내가 좀 돈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정 부분을 땅에다 넣는다. 뭐 그 정도라 그러면 괜찮아요. 하지만 큰 돈을 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특히 투자 초보들이 땅 투자하는 것은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자, 전원주택 투자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다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2000 서브프라임 모기지 올 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친구도 있고요. 제가 아는 형들도 뭐 양평 그리고 남양주 이런 데로 전원주택 지어서 갔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떤가 하면요. 죄다 실패했습니다. 죄다 하지 말라 그래요. 남들이 해보고 하지 말라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다시 말하지만 전원주택 투자, 땅 투자는 초보 투자가한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전원주택 투자는 많이 위험하고요. 땅 투자는 평생 못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땅 투자하는 거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유, 투자의 기본을 어긋난 것 같아요. 투자는 점점 더 핵심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뭐 이 친구도 그렇지만 서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공분양으로 이사에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이제 경기권에 어떤 다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서울로 들어와야죠. 이사를 팔고 서울 경기권에 더 좋거나 비슷한 지역으로 온다면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말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지금 미사 소형 아파트 입지가 너무 좋아요. 평형도 20평대 방 3개 너무 좋고요. 입지도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뭐 9호선도 생긴다 그러고 좋은 지역이에요. 단기간은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행보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봐서는 뭐 또 시세 상승을 또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고요. 세를 준다고 했을 때 뭐 전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월세로 내도 금방금방 나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아파트 보유하는 게 괜찮아요.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다고 해요. 이 아파트 처음에 분양받을 때 2억대 분양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던 돈이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3억이라고 했을 때 대출을 뭐 한 2억 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은 10억 이상 하니까, 이 비율로 봤을 때 대출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거죠. 근데 이 대출금도 자기가 일해서 거의 다 갚았대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 주고 나와서 전세나 뭐 반전세 주면은 보증금 꽤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은 결혼 안 한 친구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월세 살아도 되고 이 보증금으로 다른 투자를 또 할 수도 있겠죠. 애초에 자기가 살려고 그랬던 뭐 삐까번쩍한 그런 전원주택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내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비과세 때문에 이거를 팔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비과세 볼 수 있을 때 한번 이거를 팔고 이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더 좋은 쪽으로 똑똑한 한 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죠. 이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똑똑한 한 채가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아파트를 두 번째는 이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똑똑한 한 채로 갈아타고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를 좀 미루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꼬마 빌딩 등등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입지도 있죠. 서울, 경기, 수도권, 지방. 투자 고수가 된다면 모르지만 안전한 투자는 서울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위험한 투자는 땅 투자, 전원주택 투자 이런 것들이 위험한 투자죠. 위험하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섣불리 뛰어들면은 위험한 투자. 서울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는 안전한 투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